맹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내세움으로써 진짜 사실인가? 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권력 앞에서는 가족의 유대감도 전혀 소용이 없구나라는 거를 마냥 감정만 앞세워서는 외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청나라에게 적의를 드러내기는 좀 힘들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유튜버 상자무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사극을 리뷰하게 되어가지고 경복궁으로 직접 들어와서 사극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올빼미가 되겠습니다. 인조시대이죠.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을 지나고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8년이 지난 시점이죠. 전란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영화의 시대의 배경이다. 그 인조의 아들이었던 서현세자의 죽음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한 게 주스토리이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애매한 구간들이 조금은 있어요. 서현세자 같은 경우에 사망에 이르렀지만 사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문서로는 남아있지만 팩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화들을 스토리텔링을 할 때 애매하거나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상상을 가미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영화를 만드는데 단골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세자가 이제 의료사고로 인해 암살을 당하지만 학질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세간에 알려지게 되죠. 이게 절대 사실은 아니지만 한때는 그럴지도 몰랐다라고 실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논의가 오갔던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했기 때문에 밀도 있고 공감이 많이 자아내게 하는 작품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봉사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이 허구의 캐릭터를 맹인이라는 무언가 특징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내세움으로써 진짜 사실인가? 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잘 녹아드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정치판 내에서 권력 앞에서는 가족의 유대감도 전혀 소용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조가 편집증 수준으로 청나라를 매우 극혐했던 건 사실이에요. 인조는 애초에 반정으로 왕이 되었죠. 반정으로 왕이 된 임금치고는 은퇴할 때까지 마음을 졸이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본인도 그렇게 몰아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청나라라는 아주 거대한 세력이 자신을 자꾸 괴롭힙니다. 게다가 자기의 아들이자 세자까지 볼모로 데려가 버리죠. 인조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것들이 세자를 내세워서 나를 몰아내고 청나라의 앞잡이 노릇으로 자기 세자를 왕으로 시키겠구나.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각했던 인조인데 상황 자체도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시국에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의견을 말하기는커녕 조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청나라의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의 신경을 긁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실제 정사를 생각한다면 마냥 감정만 앞세워서는 외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청나라인데 당시 조선의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것들을 봐서는 대놓고 청나라에게 적의를 드러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치 베테랑이었던 조선의 임금과 대신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내심 인조는 뼛속 깊이 청나라를 싫어했고 그 분노의 대상이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일가에게 향했던 것이죠. 조선은 유교를 중시하고 숭상하는 나라인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런 조선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들과 며느리 심지어 손자까지 전부 제거해버린다는 건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권력 앞에선 가족마저도 소용없다는 게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끝없는 수싸움을 하는 정치판에선 가족의 유대감은 쉽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심란한 조선 속에서 관객들은 이 봉사인 주인공의 눈을 통해 관찰을 하게 되고 주인공은 점점 정치판에 깊숙이 개입하죠. 역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밝은 곳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 어두운 곳에서는 조금 볼 수 있는 주맹증 환자인 주인공이죠. 그는 음모의 비밀들을 알고도 모르는 척 연기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또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라는 이런 기본적인 공감 포인트도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인공이죠. 그러나 역사가 스포일러이듯 소현세자 일가는 모두 축출당합니다. 당연히 그들을 도왔던 주인공도 참수당할 위기에 처하죠. 관객들은 오히려 이렇게 진실이 감춰지고 정의로운 인물들이 패배하는 스토리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봉사 주인공은 허구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끝에 가서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처형을 담당한 무인이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도망치게 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제작진의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봐요. 그래도 끝내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정의를 버리지 않는 희망적인 메시지를요. 이후에 주인공은 신분을 숨긴 채로 민간 의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조의 건강이 이제 급격히 더 나빠져서 다시 궁으로 컴백할 기회가 오는데 그때 인조는 이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누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고 헛소리를 하던 상태였습니다. 주인공이 진료를 하러 왔을
있을 때 인조가 주인공을 알아보고 이놈이 진짜 나를 죽이러 왔구나 소리를 치지만 주변 뇌관들은 오히려 저 임금님 또 시작이네 또 시작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버립니다. 임금님의 절규인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예전에 주인공이 음모를 막지 못하고 패배했을 때 인조가 주인공에게 신분 낮은 봉사면 봉사답게 죽은 듯이 살아라 라고 일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인조 본인이 상태가 나빠지니까 가장 신분이 높은 왕인데도 내시들조차 인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런 역설적인 매력이 영화 올빼미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올빼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상자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